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Assemble with Care. 직역해보면 신중하게 조립하다, 골동품을 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무언가를 수집하고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행 갔을 때 하고 싶어지는 욕구들은 이런 골동품들이 좀 야무지긴 해요. 기념품으로다가 저도 많이 사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주 쉬운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Let's go. 마리아 스믹. 뭐 눌러야 되죠? 뭐지? 아, 넣는 거였어? 아, 오케이. 진짜 말 그대로 조립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 게임은 사운드를 켜시면 가장 좋습니다. 스컬? 스컬? 뭐야? Assemble with care. 마리아, 한 해 동안 길 위에서 보내고 나니 스스로가 여행, 그리고 기찻길과 고속도로 등 모든 덜컹거림에 지쳤을 것이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벨라리바 역에 열차가 들어서자 난 마치 여행 첫날처럼 흥분하고 있었다. 1년이 마치 평생 같았다. 내가 본 장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물론 내가 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부여한 잊혀진 보물들. 난 보건가로 생계를 꾸리며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되살리는 일을 좋아한다. 수개월간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리저리 다니며 집안의 가보에서부터 VCR에 이르는 모든 걸 수리했다. 벨라리바는 휴식을 취할 기회였다. 불행히도 그건 내가 여장을 풀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풀기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뭐지? 뭐야, 이거 설정이었어? 어떻게 여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 우클릭도 뭔가 있나봐요. 내 가방인가? 마지막 정거장에서 이 선글라스를 집어들었다. 이게 잘 어울릴 정도로 도구 상자를 제거하려면 그걸 누른 상태로 계십시오. 입에 풀칠하기 위한 도구들. 오케이. 일단 다 빼라는 거겠죠? 오케이,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네. 뭔가 퍼즐 맞추는 느낌이 들긴 해요. 여행 가방 Aventura Classic. 결국 벨라리바에 도착했다. 난 며칠 뒤 열릴 푸드 페스티벌을 위해 온 곳이다. 지난 몇 개월간 간단식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니 제대로 된 식사가 간절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충분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다음날 나가서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사신다. 부모님은 내가 가는 걸 원치 않으셨다. 가게에 남아 단순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길 바라셨다. 내가 한 부분을 떠받쳐야 했던 골동품 가게에 벽 너머에 넓은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골동품 가게를 하셨나봐요. 나는 우리 가게의 골동품들이 각각 어떤 기이하고 멋진 곳에서 왔는지 끊임없이 상상하곤 했다. 난 나사와 전선 아래 숨겨진 기억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의 이야기를 푸는 것을 좋아했다. 벨라리바에서 이야기는 어린 소녀와 그녀가 듣고 싶어했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대요. 분위기 너무 좋아. 벨라리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생각보다 챕터가 많네요? Let's go. 자장가. 벨라리바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고 호텔을 떠나 돌아다니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곳은 조용한 마을이었고 평화로운 거리와 골목에는 따가운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한편 중앙 광장에서는 며칠 후 진행될 페스티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벨라리바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리를 위해 날 필요로 할지 궁금했다.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난 누군가가 내 등을 톡톡 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Hello? 안녕하세요, 난 이지예요. 물건 고칠 줄 알아요? 그건 어린 소녀였다. 7살 정도 되었을까? 7살 치고 생각보다 크네요. 아마도 내 전단지를 봤을 것이다. 소녀는 등에 맨 가방 안을 뒤지다가 낡은 빨간 카세트 데크를 꺼냈다. 테이프가 고장났는데 이걸 고칠 수 없어요. 직접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금속물체가 가로막고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바긴 했지. 너무 쉬워. 딱 봐도 너무 쉽잖아. 이거를 뭐 돌려줘야겠죠? 설마? 아, 연필을 쓰는구나. 나 왜 드라이버를 쓴다고 생각했지? 왜 그랬어요? 오케이. 어떻게 한 거니? 귀여워. 한 번 더 보여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어떻게, 아, 얘도 이렇게 돌릴 수 있구나. 오케이. 드라이버. 쭈르륵.
아 이것도 내가 돌려야 돼? 오호호 재밌구만. 이 배터리들은 교환해야 할 것 같다. 나도 준비해왔잖아요. 누가 봐도 좀 오래된 거긴 하네. 몇 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넣고 야 이거 다시 안 조여진다. 뭐 내 할 바 아니죠. 저 친구가 알아서 조이겠죠. 열고 Let's go. 뮤직박스가 울리기 시작하자 여성이 따라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야 이거 무서운데? 아니 소름 돋았어. 모든 걸 제 위치에 돌려놨는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거 나사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완벽하죠? 카세트 레코더 미나토? 노래가 끝나자 이지는 테이프 데크를 조심스레 가방에 집어넣었다. 고마워요 마리아 언니. 고치는 일에는 언니가 최고예요. 문제없어. 누가 부른 거니? 정말 좋던데. 그건 엄마예요. 엄마는 더 이상 안 계세요. 이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침묵은 카세트 테이프 정도로는 절대 채울 수 없을 것이다. 친구들이 부르자 이지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내게 지불할 뭔가를 찾았다. 결국 그녀가 내민 것은 껌 하나와 맞지 않는 버튼 3개 그리고 요요였다. 어딘가 쓸 데가 있겠죠? 난 평소에 수표를 선호하지만 이지는 매우 진지해 보였기에 그녀에게 영수증을 써주었다. 행복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선 삶의 일부가 부서져 있던 것이다. 그건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맞지. 내 임무는 여기까지인 거야. 이거 뭐야? 좀 멋있는데? 산산조각이래. 씨. 제목 너무 폭력적이고. 첫 번째 수리가 끝나고 난 광장 주변에서 소소한 일을 처리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난 이미 지쳐 있었는데 내 앞으로 한 번만 방문해달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남겨진 주소는 나를 해변가에서 멀지 않은 고풍스럽고 작은 집으로 인도했다. 저녁빛이 드러워진 그 집은 갈라진 페인트와 깨진 타일이 붙어있음에도 아름다워 보였다.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보낸 듯한 차림을 한 조바심나 보이는 남자가 정문을 열어줬다. 마리아 씨인가요? 저 조셉입니다. 이사벨의 데드죠. 오늘 아침에 딸아이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들어오시죠. 제대로 계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네요. 선반위에서 부서진 조각상의 잔해를 봤다. 아무 생각 없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제 아버지의 조각상입니다. 정확히는 잔존물이라고 해야겠죠. 또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립니다. 이번 아까 어머니의 목소리 복원시켜드렸는데 이번엔 아버지의 조각상을 아버지의 조각상 자체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접착제? 접착제 일일이 발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바르는 거지 이거? 알아서 발라지네요. 정말 그 접착제가 모든 걸 붙어있게 할 정도로 강력한가요? 어쨌든 접착제는 영구적이진 않죠? 예전에 포켓몬 파일이 꼬리를 붙이다가 접착제 때문에 싱크대에 손이 들러붙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기 뭐지? 이건가? 아닌데? 이거 오른쪽 팔이잖아. 아니지 이게 왼쪽 팔이죠? 이건가? 책 들고 있는 거? 이거네. 쓱 발라주고요. 쓱 넣어주면서 하반신을 만들어 드려야겠죠? 접착제를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다 발라주면서 촥! 에이지. 고맙습니다 마리아씨.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해 보여요. 아버지께선 제가 스스로 뭔가 하길 원하셨죠. 그 외의 것에는 관심 없으셨습니다. 조셉이 조각상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자 그 옆에 세워둔 가족 초상화에 살짝 닿았다. 그렇다면 그가 벨라리바의 사장님인가? 그리고 그분이 이지의 엄마. 둘 다 그녀가 무척 그리울 것이다. 죄송합니다. 좀 피곤하군요.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정리하느라 계속 늦게까지 일했거든. 이제 며칠이고 맞나요? 보아하니 계속 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말입니다. 부모님께 떠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분들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셨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짐작컨대 계속 바쁘게 일하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려는 그분들만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밝진 않네 생각보다. 전학인데? 단절. 너무 폭력적이야 제목이. 벨라리바에서의 둘째 날이 밝아왔다. 여전히 아름답고 화사한 아침이다.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모닝 커피를 든 손님들로 붐비는 카페들을 지나쳤다. 난 멈춰서서 갓볶은 커피콩과
따끈따끈 막 구운 페스트리의 향을 들이마셨다. 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옆 카페에 카르멘의 주인이 날 막았다. Hello, Maria. 어제 여기 있었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당신한테 일거리가 있어요. 그녀의 가게는 아담했는데 경쟁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라는 듯이 그 틈 바구니 속에 끼어 있었다. 안에 빈 탁자들을 보건대 그녀의 잠재적인 손님들도 가게가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챈 것 같다. 오늘은 시작이 좀 늦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에요. 장담컨대 곧 손님들이 올 거예요. 카르멘은 수다를 떨면서 카운터 너머로 걸어갔다가 오래된 로터리식 전화기를 들고 돌아왔다. 최소한 페스티벌에 쓰는 내 레시피를 연습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이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새 스페셜 메뉴예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양념 비법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네요. 오케이? 전화기 뭐야 이거?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간다고? 이거 뭐 나중에 쓰는 거겠죠? 전화 연결할 때? 답배. 안 빠져. 일단 뒤를 좀 작업을 치겠습니다. Obviously. 평소엔 이보다 더 바빴어요. 손님 없다고 뭐 뭐라 하진 않았는데 피의식이 좀 강하신 분이 아닌가. 이것도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빼지? 이렇게 놔야 되는 곳들이 다 있네요. 아, 전화 연결선이 제대로 안 돼 있었네. 와이어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게 벨이고 이게 전화선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이거 끼고 드라이버. 얘 어디 들어가는 거야? 끝난 거 아니었어? 아, 설마 다시 해부해야 되나봐. 이 벨을 안에 넣어야 되나봐. Good. Exactly. 로터리식 전화기. 카르멘에게 전화기를 되돌려주려고 할 때 그녀는 내게서 그걸 받기를 꺼리는 듯했다. 뭐야? 그럼 이제 전부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마르길 기다리거나 식힐 필요도 없죠? 아니요, 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울려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전화요금을 낼 수 있다면요. 그리고 집세도요. 또 공급업자들한테는. 가게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나봐요. 어쨌든 앉아있어요. 곧 오도록 하죠. 커피는 제가 사는 걸로 하죠. 난 빈 탁자 중 하나에 앉았고 카운터에는 카르멘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안녕 언니.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카르멘이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요리 조언이나 얻자고 한 전화통화는 아닌 것 같았다. 아직 마지막에 빌린 것도 갚지 못한 건 알지만 돈을 지불 못하면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없단 말이야.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돈을 못 갚았나 봐.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 그냥 우체통에 수표를 넣어주면 안 될까? 통화가 끝났을 때 카르멘이 커피를 가져왔지만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까는 미안했어요. 언니가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세상에 준비해야겠어요. 사실 다른 일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일 들르겠어요? 아, 좀 불편한데. 나한테도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캐메라? 다음날 난 카르멘에게 그녀의 언니가 도착할 때에 맞춰 카페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텔 리셉션 데스크를 통해 예상 못한 연락을 받은 것은 내가 막 떠나려는 찰나였다. 보안이 다른 투숙객이 내 이름을 거명하며 찾았던 것 같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 리셉션 데스크에서 전해준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했는데 카메라 때문에 오셨나요? 딱 맞춰 왔군요. 내 앞에 여성은 티 하나 없이 깔끔했는데 빠져나간 머리카락도 주름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동생에게서 물건을 고칠 줄 안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물론 숙련공예에 가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럼 이 사람이 카르멘의 언니? 이 두 사람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었다. 좀 다르긴 하네요, 생긴 게. 그녀의 방 안에서 아름다운 리플렉스 카메라가 보였다. 이것은 모든 사진가들의 꿈이 아닌가. 뷰파인더가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그걸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뭐가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요. 일단 나사를 다 풀어줘야 되기는 해. 샤라란. 풀어주고 해부해주면서. 이거 뭐야? 오. 이 뒤에 건전지가 있겠죠? 건전지 어디다 끼지? 여기네. 그
다 됐죠? 할 거 없죠? 이건 뭐지? 나는 이런 거 설명서 안 봐. 여주고 여주고 굿. 돌렸어. 굿. 잠깐만, 거울을 돌리라는 게 뭔 말이야? 아, 또 해부해야 돼. 잠깐만. 아, 이래서 사람이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것도 빠지는 거였어? 아, 얘를 돌리는 거구나. 잠깐만. 설마 건전지도 빼야 돼? 아, 얼마나 돌려야 돼? 90도? 이런 느낌? 오케이? 완벽하대. 멘트를 쳐주네. 멘트가 없으면 완벽하지 않은 거야, 아직. 굿! 헬레나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가슴이 아릴 정도로 부러웠었다. 내 일회용품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나 주시는 거 아니야? 파리로 갔던 첫 여행께 산 거예요. 1958년 한정판이자 첫 번째 것이에요. 3개월분 급료가 들어갔지만 가치가 있었어요. 헬레나에게 3개월분의 급료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기묘했다. 진짜로 우리가 같은 호텔에서 묵고 있다는 것이 말이야. 눈 너무 무서운데요? 내가 이곳을 고른 건 저렴하고 활기차서였지만 확실히 그녀는 좀 더 나은 곳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는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테스트 샷을 찍어보고 카메라 세팅을 조정하고 있었다. 완벽하군요. 최소한 이 마을에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은 있었군요. 내게 당신을 보낸 것이 카르멘이 제대로 해낸 첫 번째 일일지도 몰라요. 난 헬레나가 동생을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했는지 궁금했다. 난 동생으로부터 몇 주 동안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하다 겨우 내게 연락을 했는데 동생이 원하는 건 돈뿐이었어요. 만약 내가 동생에게 한 푼이라도 빌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설득을 해야 할 거예요. 좋은 소리는 아니었다. 헬레나가 폭풍처럼 몰아칠 그 순간에 카르멘이 데뷔했기를 바랬었다. 소리 너무 암울해요. 어둠 속에서? 야씨, 얼마나 더 암울해지려고. 카르멘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해가 벨라리바 위로 지고 있었다. 밖에서는 늘 그렇듯 조용해 보였지만 안에서 난 카르멘이 그녀의 삶에 여기 달렸다는 듯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 신경 쓰지 말아요. 만약 언니가 여기서 먼지 하나 발견하면 끝도 없는 잔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카르멘은 날 보게 되어 기쁜 듯 했으나 나는 그녀가 바닥을 쓸 때마다 움찔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헬레나 같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언니를 위해 카메라 수리한 것에 대해 언짢아 하지 않았으며 그게 부서지면 몹시 화내거든요. 잘 되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언니가 돈을 꺼주지 않는다면 여기를 얼마나 더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르멘은 네온 사인으로 보이는 부품들을 늘어놓은 뒷방으로 날 데려갔다. 내가 이 카페를 열었을 때 처음 만든 것이지만 난 전기에 관해서는 절망적이죠. 원래는 밖에 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손님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헬레나 언니가 오기 전에 이걸 달고 싶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아, 또 하라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먹고 살려면 일단 열어야겠죠? 열어. 케이블이 쉽지가 않겠는데? 이거를 달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르고 해야 돼? 이거 원래 접착제로 붙이는 겁니까, 여러분? 달고 이러면 앞면에다가 다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연결 안 된 건가? 모르겠어. 이건 좀 밋밋하대요. 이게 반짝거린다면 정말로 사람들 시선을 모을 수 있을지도. 뭐야? 뭐 켜봐야지 나오는 거였어. 근데 이거 왜 여기 안 들어가죠? 이것도? 아, 접착제가 생각보다 유용한데? 케이블이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봐봐,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애매하죠? 그렇지, 뭐 나와야지. 아직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것 중 하나를 덧붙이면 어떨까? 뭐야? 너무 많아. 진작에 좀 준비해야지 이걸. 그러면 이렇게 가고 각자 연결해야겠죠?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이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는 왜 계속 깜빡거리는 거야? 무조건 깜빡거릴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카페니까 이거지 않을까? 그렇지. 뒤집어. 불 켜봐. 샤라란. 작동해.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고정하면 준비는 끝났어. 좋아요. 네온 사인.
카페 이름은 일부러 저렇게 깜빡거리게 해놨나봐요. 간판은 수리되었고 우린 밖으로 나가 카페 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여긴 아이스크림으로 바뀌었어. 완벽해요 마리아. 내가 상상한 것 그대로예요. 내가 이 간판을 만들었을 때 모든 게 너무 밋밋했거든요. 모든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할 만큼 했다면 좋을 텐데. 내 어깨 너머로 뭔가를 발견하자 카르멘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다. 그게 뭔지 보기 위해 언니가 왔나봐요. 물론 내 동생은 이 마을을 통틀어 유일한 개점 휴업 카페를 소유하고 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헬레나가 도착했다. 카르멘이 입을 열어 설명하고자 했으나 헬레나는 무심하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문간에 다다랐을 때 멈춘 헬레나는 카르멘 쪽으로 돌아서며 첫 번째로 할 일은 저 우스꽝스러운 간판을 갖다 버리는 거야. 어머나. 간판 제가 방금 수리했는데 이거 갖다 버리는 거 좀 서운한데요? 이건 뭐야? 게임기? 갑자기 게임보이드가 나온다고? 그날은 축제 전날이었고 마을 전체가 준비하느라 부산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일이 더 많았다. 조셉씨가 다른 일로 날 불렀을 때 난 그와 이지의 해변가 집에서 느끼는 서늘한 고요함을 갈망하고 있었다. 내가 간신히 정문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마리아 언니! 언니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요. 이건 극비라고요. 그건 이지였다. 집 옆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길 따라오라며 손짓했다. 이지는 형형색색의 꽃으로 뒤덮인 아름답지만 어수선한 정원으로 날 안내했다. 정원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놀이용 집이었는데 출입구는 높게 솟은 장미 덤불에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7살이면 항상 이런 비밀기지 같은 거 좋아할 나이긴 하죠. 비집고 들어와서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셔야 해요. 이렇게요. 이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곤 빈틈을 기어들어가 놀이용 집으로 들어갔다. 오늘 먼지 속을 기어다닐 계획 따윈 없었지만 수리공의 삶은 결코 순탄한 법이 없었다. 안에 탁자 위엔 전자식 장난감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의 골동품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저기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켜지질 않아요. 이거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무상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오케이. 그냥 빠지네. 저도 옛날에 닌텐도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했었죠. 케이블은 새 거를 뺄 수 있구나. 와, 잡아당기면 빠지는 거였어? 처음 알았네. 내 생각에 이걸 아예 다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빼고. 그렇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지. 에이, 얘도 빼? 얘는 내 생각에 위쪽에 들어가는 것 같죠? 여긴 아닌 것 같아. 넣고 케이블. 이거라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빼고 빼서 넣고. 이 뒤에 것도 좀 이상하죠? 액정이 깨져있네. 초록색? 엥? 이상한데? 이게 아닌가봐. 빨간색 뜨고. 빨간색이면 아닌 거잖아. 얘가 일로 들어가면 초록색. 너가 여기니? 오케이. 이런 느낌. 음악에 1번이 들어가네. 맞고. 불빛에 3번이 맞네요? 밑에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건가? 일단 닫어. 나사 없으니까 괜찮아. 여기다가 칩을 넣어. 어른들도 게임을 하나요? 맞다. 나이스. 팝 앤 플레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여줄래요? 예전에 시도했지만 너무 어려. 뭐야, 이 게임도 하라고? 오케이? 약간 옛날 포켓몬 느낌인데? 가자. 뭐야, 구구야? 뭐야. 오케이! 게임은 피지컬이야. 장난감이 수리되자 난 이지가 3인치밖에 안 되는 그녀만의 세계를 피난처로 삼아 화면에 몰입하는 것을 지켜봤다. 자, 그럼 난 안으로 들어가보는 게 좋겠어. 너희 아빠가 날 기다리시거든. 게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요. 아빠는 내가 일부러 부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하는 거니? 그건 그걸 떨어뜨렸거든요. 정말 세게요. 벽으로요. 이지는 시선을 아래로 한 채 놀이용 집의 낡은 바닥에 구두를 문지르고 있었다. 아빠는 내일 그 바보 같은 페스티벌에 가야 하고 미끄 씨는 바보 같은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신경 쓰는 건 일뿐이에요.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안 가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들의 흔한 표정이죠. 그와 함께 이지는 장미 덤불을 지나 정원의 야생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지는 아직 어리다. 아빠 또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생각에 빠지게 했다. 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던 걸까? 눈앞에 모험에만 집중했었을 뿐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오케이? 뭐야, 시계다. 찰나! 정원에 숨은 이지를 놔둔 채 난 집 정문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울렸다. 그때서야 눈치챘다. 내가 즐겨 입는 옷에 잔디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필사적으로 닦아봤지만 너무 늦었다. 마리아 씨, 뭐라고 계신 건가요? 옷들은 어떻게 된 거죠? 잔디 깎기를 고치고 있었거든요. 좀 특이하네요. 어쨌든 들어오세요. 의뢰하고 싶은 일은 약간 더 까다로운 일입니다. 완전히 어색한 채로 서류와 원장으로 가득한 잘 정돈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여기가 그의 사무실이었다. 페스티벌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어요. 기대되시나요? 물론이죠. 시장이 마을 내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의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전통이니까요. 내일 이맘때쯤 벨라리가 최고의 요리사를 선언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인데 그는 팔목에서 시계를 끌러 조심스럽게 내게 건네주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제 시계가 얼마 전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계가 다시 돌아가도록 살펴봐 줄 수 있을까요? 되게 이 마을의 노비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Love always. 항상 사랑해라. 빼고 시계 좋은 거 쓰시네. 뭐야, 아이 그냥 부숴버리네. 이게 새 부품인 것 같죠? 주의한다면 재활용할 수 있을 거래. 이것도 열리는 거네? 오케이? 아,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액정을. 근데 액정 부서진 게 좀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걸 준 뒤에 한 번도 이거 없이 밖에 나가본 적이 없대. 로맨틱해. 이거는 쓸 수 있다 했으니까. 얘네는 다 못 쓰는 건가? 그래, 톱니바퀴 빼야지. 톱니바퀴가 좀 닿는 곳에 넣는 게 맞겠죠? 오케이. 이게 여기. 그렇지. 된 거 아니야? 아니, 또 안 됐어? 뭐가 안 될 게 있나? 이게 여기 끼는 거였어. 난 저거를 뺀 기억이 없는데 왜 자기 혼자 빠져있는 거. 저게 어디 들어가는 톱니바퀴인가 했네. 와. 시계. 시계를 조셉 씨에게 되돌려줄 때 내 손가락은 뒷면에 새겨진 흔적을 더듬고 있었다. 이걸 수리함으로써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와줬기를 바랬다. 이게 작동한다니 믿을 수 없네요. 마리아 씨, 고맙습니다. 제 아내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손목에서 제깍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 여전히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시계는 분 시간을 세죠. 마치 그게 영원한 것처럼. 난 우리가 그토록 짧은 시간만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조차도 난 겨우 딸아이를 보는데 그때도 이지는 날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가 집에 있어도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미안해요, 마리아 씨. 이걸 받아야 해요. 내일 페스티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는 사무실 바닥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의 시계는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 조용한 제깍거림이 최소한 그에게 곧 올 바쁜 나날 중에 약간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다. 이거 뭐야 이거? 오늘의 마지막 일 때문에 카르멘의 아파트에 당도했을 때 이거 귀엽네요 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다. 헬레나였다. 난리를 끼쳐 미안해요. 카르멘은 사고 싶지 않은 작은 장식물을 본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카르멘의 아파트는 약간 혼란스럽긴 해도 완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녀가 이런 장소에 산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었다. 그건 확실히 헬레나의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벼룩시장보다는 고급 상점이 더 어울린다. 왜 여기에 그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리 중이었어요. 최소한 난 말이죠. 카르멘은 덥진 않아요. 그늘 그렇듯이 말이에요. 내일 페스티벌에 시장이 열려요. 카르멘이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몇 가지 물건을 팔려고 해요. 바로 곁에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건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헬레나는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피해 조심히 걸음을 옮기면서 물건 더미로 팔을 뻗어 뭔가를 집어넣었다. 부모님께서는 이걸 소중히 여겼지만 카르멘은 쓰레기처럼 여기죠. 한번 살펴봐 주겠어요?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데? 그렇게 크진 않네요. 뭐를 갈아야 되지? 뭐야, 일단 갈아야 될 거 하나 벌써 꺼냈고요.
이거만 갈 거야 같은데? 그 케이블? 좋아, 프로텍터가 작동하게 하려면 상부에 있는 렌즈에 빛이 향하도록 조절해야겠어. 아, 이런 걸로? 두 개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죠? 짜라란. 이게 아닌가? 하나를 더 쓸 데가 있나요? 닫아볼까? 뭐 닫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이거는. 아, 여기 뭔가 있네. 여기도 열어야 되네. 그렇지, 뭐가 있겠지. 전형적이네요. 카르멘이 심지어 여기에 슬라이드를 박아놨네요. 아니, 닫는 게 아니라 이 자식아 여기다 놓는다고. 아, 이거를 여기다 놓는 거구나. 그럼 얘도 돌려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어딘가에 나사를 넣는 걸 놓친 것 같대.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여기에 빛이 오려면 얘가 위로 들려야 되는 건데. 뭐야, 눕힐 수 있었어? 뭐야, 그럼 여기는 왜 있는 거야? 아, 이런 느낌이네. 도시로 이사 갈 때 난 너무 흥분되었어요. 하지만 카르멘은 무척 슬퍼 보였죠. 여기 연결해야 되는 리모트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부쉈는지는 신만이 아시겠죠. 뭐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 여기다 끼는 건가 보네. 아, 뭐야? 오, 뭐야? 우리가 어릴 때 카르멘은 항상 내 주변을 따라다녔어요. 다른 거. 내가 보기에 동생은 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멋진 언니로서. 그렇지, 다시 돌아가야지. 르륵. 뭐야? 나이스. 헬레나는 프로젝터가 눈에 띄게 포커스를 맞춘 두 자매의 모습을 응시한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나는 절대 그녀를 실망시키려는 건 아니었어. 하지만 안 그랬잖아요. 카페를 돕기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필요한 돈도 들고요. 그게 문제예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몇 달 전 실직했어요. 저축해둔 돈은 거의 사라졌죠. 아무것도 없어요. 동생은 잘못된 결정에 돈을 쏟아붓고 모든 걸 문제없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요. 그거 아세요? 재미있는 건 내가 여기에 사실을 말하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애는 날 화나게 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헬레나는 벽에 비춰진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응시하면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나갔을 때 우리 둘은 서로 너무 떨어지게 되었죠.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던 유일한 것은 내 예금 잔고가 아니었을지. 내가 동생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난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요. 만약 그 애마저 잃는다면? 와, 좀 슬픈데? 끓는 점, 주전자인가? 마침내 축제일이 오고 그동안의 고된 노동 끝에 난 연장을 내려놓고 포크를 들 준비가 되었다. 중앙광장에 들어서며 맡은 냄새는 굉장했다. 각 노점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팔려고 하고 있었다. 경연은 언제라도 시작될 것이다. 대다수의 노점 주인들은 시장이 방문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러했다. 카르멘을 제외하고. 그는 여전히 미친 듯이 야채를 썰고 냄비를 젓고 있었다. 마리아, 세상에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가장 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오늘 헬레나가 노점 운영을 돕기로 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얼굴을 보여주기엔 너무 부끄러웠나 보죠? 날 속이다니 믿을 수 없어요. 얘기를 했나 보네요. 카르멘이 너무 거칠게 적고 있어서 냄비들을 엎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시장님께서 심사를 위해 곧 여기 오실 텐데 내 스페셜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내게 정말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쉬는 날에 말이야. 우리 스토브와 재료가 있어요. 준비해서 여분의 요리를 만들어주겠어요? 확실히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기는 해요. 부품 너무 많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먼저 왔죠? and 이걸 넣고 넣고 딱 맞는다. 이제 불을 줄이자. 불을 줄이자고요? 이건 불을 켠 거 아닙니까? 냄비 올려놓고 물 부어주면서 물이 아니었네요. 이거 불을 키우는 건 알겠는데 용량을 여기다 해야 되잖아. 불이 안 피워져요. 불 설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뭐야? 와, 이거였어 진짜로? 와, 진짜 짜증나네. 와, 저게 인식이 되는 거였다고? 누르는 게 아니라. 와, 인정. 뭐야? 원 페인트 오브 스톡.
넣고 4분의 1 stock of 몰라 half of carrots 절반의 캐럿을 넣으래요. 2 broccoli 색깔 보소. handful of chopped tomatoes 이거 하나 정도. 와 이게 말이 돼? 3 wild mushrooms 되게 맛있어 보인대. 오 버섯 넣으니까 색깔이 좀 괜찮네요 그래도. 근데 어니언은 없는데? 일단 넣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어때? 된 거야? 내 할 일은 끝났고 카르멘이 이어받아 마무리를 지었다. 딱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잠시 뒤 조셉 씨가 이지를 끌고 도착했다. 카르멘은 초조하게 두 사람에게 음식을 건넸다.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더 주실 수 없을까요? 확실히 제 딸아이를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요리를 맛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당신 것이 최고였어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조셉과 이지는 함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아마도 축제가 종국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준 것 같다. 한편으로 카르멘은 짜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왜? 이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갔는데? 헬레나 언니가 지금 이걸 봤으면 했어요. 언니는 내가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헬레나 씨는 당신을 위한 최선의 것을 원했어요. 그녀는 그냥 요령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알아요. 안다고요. 내가 꼬마였을 때도 아무도 독려해주지 않았을 때 언니만 해줬어요. 그저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후 수년간 너무 많은 걸 부탁했어요. 언니가 정말 얼마나 베풀어야 했을지 상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하모니 에어피네요. 페스티벌은 끝났고 기차를 타고 벨라리바를 뒤로하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가 남았다. 카르멘에게 인사도 없이 갈 순 없어서 그날 저녁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알아볼 수 없었다. 해낸 것이다. 벨라리바 최고의 요리. 이제 마을의 절반이 밖에 서서 화제가 된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 내 사랑하는 부주방장님, 들어와. 카르멘이었다. 그녀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성공적인 카페 소유주로서 행동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곳엔 커피를 서빙하는 헬레나도 있었다. 어제 벌어진 일을 고려하면 이곳은 그녀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할 마지막 장소였다. 카르멘은 위층에 있는 발코니로 날 데려가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를 꺼내왔다. 축제일에 헬레나 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냈어요. 언니는 카페에 비를 청산하려고 카메라를 팔고 있었지만 스스로에겐 얼마 남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나와 좀 더 머물자고 말했어요. 미처 못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언니가 기운을 차리게 이걸 주고 싶어요. 우리가 꼬마였을 때 항상 이걸 들었었죠. 이걸 마지막으로 조정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번역이 좀 살짝 이상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걸 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오케이. Let's go. 아 스피커가 제대로 연결 안 됐대. 일단 꺼주고 열고 빼고 다 빼야겠죠? 어우 전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야. 너랑 너가 연결돼야겠고. 근데 왜 랜선이 두 개나 더 필요하죠? 이거를 다 뺄 수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수상한데? 아 여기도 못 꽂는 데가 있네. 그렇지 여기 두 개가 연결돼야겠죠? 아 빨리 할게. 여기다 연결하는 거구나. 이거 어디야? 이거 여기구나. 오케이. 와 이거 굳이 뺄 필요 없던 것들이었어. Let's go. 뺄 필요 있던 것들이었어. 아이씨 이거 왜 이제 주냐고요. 얘가 아닌 거죠? 얘 넣으면 뭐가 달라져? 아 얘도 아니야? 와 운도 지질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이것도 아닐 것 같은 느낌 나만 들어요? 이거라고? 안 끝나는데 근데? 오케이 뚜껑 덮어줘야 됐구나. Record player. 헬레나가 잠시 후 나타났는데 레코드 플레이어의 탁탁 깨지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간 것 같다. 그거 내 옛날 레코드 플레이어야? 카르멘, 지금까지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 음악에 귀 기울이는 그들은 그 슬라이드 프로젝터가 간직했던 어린 자매들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떼어놓을 수 없는. 카르멘이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건 정말 관대한 행동이었어요. 그 카메라를 사랑하지만
내 동생이 더 소중해요. 이제 동생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될 시간이 된 거예요. 동생과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요. 잃어버린 시간도 메꾸고요. 카르멘과 엘레나의 관계는 갑자기 완벽해지진 않을 테지만 둘 다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카르멘이 양념 비법을 묻고자 걸었던 전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아마도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1년 동안 부모님과 말을 나눈 적이 없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들 사이에 침묵의 간극이 너무 컸다. 난 이 간극을 이어줄 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부모님과 다시 연락할, 다시 아빠로. 벨라리바에서의 마지막 아침에 조셉과 이지의 집에서 마지막 연락을 받았다. 짐을 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 작업을 낼 시간은 짜낼 수 있었다. 도착했을 때 조셉이 버려져 있던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놀이용 집은 이미 치워진 후였다. 안에서는 이지가 행복하게 카세트 데크 뒷면으로 스크류 드라이버 솜씨를 시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꽤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이사벨. 이지는 마리아 씨 같은 수리공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이지가 마음먹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거예요. 똑똑한 아이니까요. 시에서 딸과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재미있었던 적은 오랜만이었어요. 이지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그 아이가 잊어먹기 전에. 안에서 그 집은 빛과 정원의 소리가 넘쳐 흐르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벨라리바에서의 마지막 수리가 될 테지만 정말로 다시 살아난 것은 그들의 집이었다고 느꼈다. 뮤직박스예요. 이전엔 아름다운 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태엽을 감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다시 소리를 내는 걸 이지가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기는 해. 잠깐만요. 나사로 어디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먼저 해봐야 돼? 뭐야, 열쇠로 열리는 거였어? 아이씨, 열쇠로 안 열리길래 고쳐달라는 줄 알았더니. 오, 사진. 우리 가족 사진을 추가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좀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붙여야 되는 거구나. 뭐야, 쥐끼리 붙었어. 근데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빼지? 아, 이렇게 뺄 수 있었어. 아, 뭐야. 그러면 요 친구를 완전히 고장났대. 이걸 수리하기 전 하나하나. 아, 마지막이라서 쉽지 않네요. 오! 뭐야. 일단 얘를 다 분해하란 뜻이겠죠? 아, 뭐야. 안에 있는 토니밖에 안 빼도 되는 거였구나. 뻐꾸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뻐꾸기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뭔가 있을 것 같죠? 설마 뻐꾸기가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오케이. 아, 나서 안 빼도 됐잖아. 아으, 그냥 소라 원상복귀 해주고. 확실히 하려면 틀어봐야 할 것이다. 맞아. 오! 아내는 이 노래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누가 따라 부른다. 아빠가 따라 부르나 봐. 난 이미 많은 걸 잃었어요. 아내가 내게 원했던 모습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종국엔 내 아버지처럼 될 거.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마지막엔 내 아버지처럼 될 겁니다. 늘 일만 하는. 아, 마지막엔 내 아버지처럼 된 겁니다. 늘 일만 하는?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지는 그보다 더 날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요. 내 딸이 먼저예요. 어찌되었든 이지가 이 답답한 아빠가 실증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실증난 일은 절대 없어요, 아빠. 이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조셉은 그녀를 안아 그의 어깨 위로 올렸다. 빛나는 두 눈으로 그녀는 가만히 뮤직박스를 응시했다. 그토록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고맙습니다, 마리아 씨. 모든 것 말이죠. 절 위해 고쳐준 모든 것들, 그걸 되찾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조셉은 좋은 아빠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더 좋은 아빠가 되고자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것이다. 뭔가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 벨라리바에서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떠나기 전에 내가 고쳐야 할 나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지막인가? 출발. 와, 이거 마지막 단계에서 출발이란 단어 쓴 거 살짝 느낌 있는데요? 벨라리바에서의 내 시간은 거의 끝났다. 엔딩을 쓸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의 한 막이 끝난 것이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보관한 물건들, 그 모두가 내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면서 부모님의 가게에서 이걸 훔쳤던 날을 기억했다. 내가 떠나던 바로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연락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다. 사과하기 위해 그때부터 내가 짊어지고 다녔던 것은 죄책감이었다. 짐을 싸면서 길을 밝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내게 달렸다는 걸 알았다. 짐 싸기. 짐 싸는 걸로 시작해서 짐 싸는 걸로 끝나네. 되게 철학적입니다, 게임. 오! 가지고 왔던 거랑 좀 다르네요? 뭐야, 레시피 얻었어. 어우, 깔끔하고요. 여행 가방. Let's go. 여행 가방이 가득 차 있었지만 역을 향해 가면서 무겁다고 느꼈던 것은 내 마음이었다. 오! 벨라리바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난 나의 소소한 행위가 변화를 만들어냈기를 바란다. 헬레나와 카르멘의 재결합은 그들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의 비통함이나 일이 딸 이지와 그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걸 배웠다. 아마도 그때가 내 부모님의 시각을 통해 내가 사물을 볼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음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거리를 더 벌리면서. 하지만 마침내 부모님과 이야기할 기분이 들었다.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을지를 몰랐을 뿐이다.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까? 오씨,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내가 전화기로 다가가 그 모든 것이 몰려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이얼. 뭐야? Mom? 엄마 아빠? Dad? Maria? Is that you? 쉣. 와. 이거 뭐야? 에필로그 뭐야? 카르멘의 편지. 친애하는 말이야. 카르멘이야. 그간 편지를 못 보내서 미안해. 네가 떠난 뒤로 모든 게 미친 듯이 돌아갔거든. 다행히도 헬레나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헬레나를 못 알아볼 거야. 완전 새 사람이 됐거든. 진지하게 돌아다니면서 음료도 받고 완전히 바뀌었네 진짜로. 심지어 손님들의 옷차림을 칭찬하는 소리도 듣곤 해. 개인적으로 형광 녹색 볼링 셔츠라면 거부하겠지만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인정. 하지만 도시 생활도 그리워해. 벨라리바엔 많은 것이 있지만 확실히 그녀가 원할 정도로 세련되진 않아. 들어보니 예전 아파트 근처에 커피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커피 가게가 있었다고 해. 그래서 난 상도탄 주방장이야. 카푸치노 위에 나뭇잎을 그릴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뭔 말이죠 이거? 메트로폴리탄풍 커피가 헬레나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물론 새 커피 머신을 주문하는 건 손쉬운 일이지만 내 생각에 이거 내가 안 해주면 또 못 판다. 뭐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니 뭐 이거 해서 내가 택배로 보내주는 거야 뭐야? 와우. 증기를 어떻게 안 나게 해? 여기 증기가 어떻게 안 나지?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뭐가 이렇게 많어. 오 뭐야 어떻게 됐어. 클래스 넣고 케이블 너무 많고요. 이 빨간색 줄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게 빛이잖아. 오케이 요렇게 해주고 여기도 나사가 있네? 뭐야 이거 진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거는 내 자유인가? 이건 제 자유로 가겠습니다. 번개가 1번이야 이게 3번? 좀 꼬인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여긴 왜 빨간불이지? 바뀌었나? 바뀌었나 보네? 다 된 거죠 이러면? 이게 에이스데이 이걸로 다 된 것 같아. 확실하게 하려면 버튼들을 테스트하는 게 좋겠어. 팀에 뜨거운 물인가요? 굿.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카르멘의 입장이었어. 여기다 끼워 넣어야죠. 컵. 컵이 안 눌려. 이거 왜 컵이 안 눌리냐? 잠깐만 2번 뽑는다고? 이거 맞습니까? 양도 상당히 많네? 에스프레소인 것 같죠? 맛있는 냄새가 나. 자 이걸 마법처럼 보이게 하려면 스팀해야죠. 우유 라떼로 가나 보네. 근데 우유 붓기엔 너무 뭐가 많은데? 엥? 어떻게 해야 되지? 하뜨 완벽한. 다시 하면 안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료를 만들었을 쯤엔 커피의 여왕보다 더 많은 커피콩을 가진 것 같았어. 세련된 입맛을 아는 이상 헬레나가 그게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랬어. 삼정사답게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고 코 밑으로 향기를 맡느라 정신없더라. 물론 안경에 김도서리게 하면서 흐릿한 눈으로 어떻게 내 예술작품을 잘못 만들긴 했는데 감명받은 것 같았대. 헬레나는 내가 그린 기점이 뭔지 알아. 몇 분 동안 볼만해. 뭔지 모르겠거든. 아마도 그게 말이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아. 말이야? 약간 추상적이다. 홀스가 아니라 토크인 거지. 스피크. 나머지 한 잔 더 달라고 했어.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는 게 힘들어서 말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 그 기계 전부 말이야. 너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말해둘게. 라떼도 없는 것보단 낫다. 잘 지내길 바라요, 친구 카르멘. 굿. 자,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힐링 게임은 맞는데 성량은 솔직히 킬링 타임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냈다는 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서 사실 편집하면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 성량에서만 한 20분 썼거든요. 편집된 영상에선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빠르게 잘라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